역사는 위대한 영웅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 또 떨어졌네. 경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공무원 시험 탈락 통보였다.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중고나라 메시지였다. 스마트워치 택배 발송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맞다. 며칠 전 충동적으로 산 중고 스마트워치였다. 원래 가격이 5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3만 원에 나와 있길래 덥석 샀었다. 아마 고장났거나 짝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배송비 3천 원도 아까워하는 처지에 뭘 더 바랄 수 있겠나. 다음날 오후 택배가 도착했다.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네. 포장을 뜯어보니 제법 고급스러운 스마트워치가 나왔다. 외관상으로는 하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주는 충전기를 연결하고 워치를 켰다. 화면에 기본 설정 메뉴들이 나타났다. 언어 설정, 시간 설정, 사용자 정보 입력.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메뉴들이었다. 시간 설정을 눌렀을 때였다. 뭐야, 이거! 보통 시간 설정이라면 현재 시각을 맞추는 게 전부인데 이 워치는 달랐다. 연도를 설정하는 항목에서 과거의 연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2024, 2023. 계속 내려가니 1900년대, 1800년대까지 있었다. 설마 이게 진짜로? 호기심의 경주는 1592년을 선택했다. 그냥 재미삼아서였다. 순간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어어? 경주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나무로 만든 배 위였고 멀리 섬들이 보였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게 진짜야?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또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경주는 다시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있었다. 꿈이었나? 아니면 워치를 확인해보니 시간이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옷에서 나는 바다 냄새는 여전했다. 경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백수인 자신에게 드디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2장 한산도의 영웅. 이틀 후 경주는 다시 워치를 조작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였다. 목적지는 1592년 8월 한산도 대첩 직전이었다. 제발 진짜였게. 눈을 떴을 때 그는 한산도 앞바다에 떠있는 조선 수군의 함선 위에 서 있었다. 갑판에서는 장수들이 모여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저기, 저 사람이 이순신? 경주는 숨을 죽이며 다가갔다. 골룡포를 입은 위풍당당한 남자가 다른 장수들과 함께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며 고민하고 있었다. 포의 배치를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하지만 대감, 그렇게 되면 선체의 균형이 경주는 현대인의 군사 상식을 떠올렸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한국사 과목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저기요. 장수들이 일제히 경준을 돌아봤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이곳에? 제가, 아니, 소인이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요. 경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순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저 왜군들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접전에만 익숙해서 원거리 공격에 약해요. 아니, 약합니다. 이순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경준을 바라봤다.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왜군이다! 왜군의 정찰선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준은 현대인의 관찰력으로 적선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저기, 맨 앞에 배! 돛대의 각도를 보세요. 바람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저 배가 제일 느릴 겁니다. 이순신이 경준의 말을 듣고 적선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정말로 맨 앞에 배가 뒤처지고 있었다. 신기하구나. 너는 누구냐? 그냥 조선의 백성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순신은 경준을 따로 불렀다. 너는 분명 평범한 백성이 아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 아니냐? 경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순신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대감, 소인은 그죠? 그 누구든 내가 조선을 도우려 온 것은 분명하다. 이순신의 신뢰 어린 눈빛을 받으며 경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커져갔다. 3장 현실로의 복귀와 갈등. 한산도 대첩 이순신 신비한 조력자. 경준은 검색창에 이 키워드를 입력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계속 신경 쓰였던 것이다. 검색 결과에 나온 글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운 신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인물은 적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진짜 바뀌었네. 경준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정말로 역사에 개입했다는 증거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비효과라는 것도 있고. 며칠 동안 경준은 워치를 서랍에 넣어두고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자신의 삶은 여전히 막막했다. 올해도 공무원 시험 최종 탈락 통보,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부모님의 잔소리. 차라리 과거에 있을 때가 나았어. 그리고 호기심은 죄책감보다 강했다.
이순신이 자신을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던 그 순간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조심히 해보자. 경주는 다시 워치에 손을 뻗었다. 사장, 절망 속의 영웅. 1909년 10월 24일 하얼빈역 근처. 경준이 도착한 곳은 을씨년스러운 여관이었다. 밖으로는 러시아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소리들이 들렸다. 방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한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안중근. 경주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안중근은 붓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유서였을까? 당신은 누구요? 안중근이 경준을 발견하고 돌아봤다. 놀랄만도 한데 의외로 침착했다. 안중근 의사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우리 동포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경준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일 당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의사님, 혹시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안중근의 눈이 날카로워지더니 총을 꺼내 경준에게 겨누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의사님, 제발 그 일은 하지 마세요. 잡힐 겁니다. 죽게 됩니다. 안중근이 벌떡 일어났다. 죽는다고요? 그게 두려워서 이 일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의사님은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안중근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목숨을 아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나 죽어서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젊은이, 당신도 조선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민족의 혼입니다. 안중근의 말에 경준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나라든 민족이든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본 적이 있었나? 미래의 조선을 부탁합니다. 안중근이 경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준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5장 권력과 선택의 기로. 1961년 5월 15일 서울 어딘가의 군막사. 5장의 나머지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